자, 그러면 저번 시간 이어서 오늘은 이 단원 아마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아. 자, 연립 2차 부등식. 우리가 연립 부등식 1차 부등식 배우고 연립 1차 부등식 배웠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2차 부등식 배우고 연립 2차 부등식 배울 거거든. 특별한 게 전혀 없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열심히 뭘 배웠다? 2차 부등식.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걸 배웠잖아. 이제는 그게 두 개가 등장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해볼까? 자, 내가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그림의 표현을 했어. 그럼 답 뭐라고 해야 돼? 겹치는 부분이 그냥 답이 될 뿐 달라질 거 전혀 없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공통부분, 연립이란 말이 공통부분 답 찾아라는 소리구나. 그림을 통해서 그것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거, 아래 거 각각 답을 내줘야겠지. 위에 거부터 푼다면, 자, 다 한쪽으로 몰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인수분해 되지? 자, 그러면 이제는 굳이 다 안 적을게. 0보다 크니까 어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가 될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올 거고. 자, 아래 거 바로 갑시다. 얘는 보자마자 바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 따라서 0보다 작으니까 어때? 사이에 껴있다. 그러니까 x는 1과 4 사이요 라고 했던 이 두 애를 이제 연립이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수직선 상에 일단은 표시합시다. 1부터 4는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작대 또는 2보다 크대. 겹치는 부분 어디야? 여기지.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어렵지 않지?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 텐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특별한 거 전혀 없지. 혼자서 한번 천천히 풀어보고 내가 4분만 한번 볼게. 우리가 이건 뭐 다 풀려는 건 아니고 이거 절대값 복습용이야. 어떻게 푼다 그랬어? 원래 원칙은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크다. 혹은 두 번째,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푸는 건 맞는데, 단순히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정석대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풀라고? 이거 말고 x가 3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우리 방정식처럼 풀라 그랬지. 이거 하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쌤 플러스 마이너스 3이요 라고 답할 거잖아. 근데 작네? 그럼 어때? 사이에 껴있어야겠지. 따라서 이놈도 x-1도 3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x-1이 두 근 사이에 껴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이너스 1 양쪽으로 넘겨버리면서 x는 4와 마이너스 2 사이로 금방 나오잖아. 이렇게 풀라는 소리야. 익숙해져. 왜냐면 정석대로 풀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그거 말고는 단순 계산 문제라 내가 더 이상 터치할 부분이 없을 것 같아.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넘어갈게. 자, 필수에 이제 21번 갈 텐데 연립부등식. 자, 두 놈의 해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식을 가지고 해를 구하라 이런 문제였다면 이제는 거꾸로 가네. 해를 줘놓고 나보고 식을 한번 유추해보라 이 소리잖아.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먼저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구해보자. 왜냐면 첫 번째 1, 3, 마이너스니까 첫 번째 해는 마이너스 1과 x 3 사이요 라고 금방 구해지지. 밑에 것도 자, 문자 나온다고 괜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수분해가 되면 너무 땡큐잖아. 인수분해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먼저 한번 풀어봐봐. 2랑 a로 쪼갤 수 있을 거고, 지금 얘 보니까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지. 둘 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어때? 완성됐네. 자, 그러면 얘를 적을 때 일단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쌤 2랑 a 사이요 이럴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a가 우리가 무슨 값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될 수도 있어. a가 먼저 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지? 자, 근데 얘를 공통적인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내가 확실히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될 건데 답이 얘가 나오려면 눈치껏 당연히 2는 여기 있고요.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돼야지 어때? 겹치는 부분 답을 이렇게 적겠지. 맞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림 그리면. 자, 그러면 됐다.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뭐부터? 그림 가지고 방향 판단. 그럼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등호 판단 추가해 주는 거. 기억나지? 자, 그럼 갑시다. 일단은 첫 번째 그림 가지고 방향 판단 끝.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표시 안 했는데 여기 색칠돼 있거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 같아진다면 될까 안 될까? 여전히 되지. 왜? 얘가 같아진다고 해서 색칠된 놈이랑 빈칸이랑 겹치는 부분 없잖아. 그럼 여전히 겹치는 부분 없게 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란 놈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같아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 알겠지? 이 투 스텝으로 푸는 거 꼭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실수할 건덕지가 없게 돼.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시고 밑에 문제들도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데 478번은 내가 한 번만 풀어볼게. 이거를 갖다 미리 풀어보고 싶으면 지금 잠깐 멈춘 다음에 꼭 한번 풀어보고 틀려도 괜찮아. 풀어보고 그 다음 이어서 듣기를 추천합니다. 자, 풀고 와봤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자. 2, 3 마이너스. 자, 그럼 얘는 0보다 크니까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그 다음 얘도 인수분해 되는지 볼까? 2, A, 3. 둘 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자. 그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하나가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3과 A 사이인지 혹은 이렇게 되는지 나 모르겠어. 그지? 근데 그림을 그리면 확실해질 텐데 첫 번째 3보다 크대.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거든. 자, 근데 문제 잘 읽어보면 정수가 X 4라는 정수가 답이 된대. 그러면 여기 얘가 겹치는 부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얘는 어때?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이렇게 겹쳐져 봤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뿐 4가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 탈락. 아, 그러면 제대로 그려보자. 그럼 그림 자체가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겠다. 여기가 얼마? A가 되겠네. 됐지? 자, 그럼 만족시키는 정수가 4뿐이라 소리는 4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럼 대신에 5는 안 겹치게. 따라서 자, 그림 그려봤더니 이렇게 방향 판단 끝났고, 자, 등호가 되는지 보자. 지금 A는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4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쳐봐. 이렇게 되면 어때? 겹치는 부분에 4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지금 왜냐면 둘 다 빈칸이니까. 따라서 4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근데 5는 어때? 여기 A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되면 얘가 만약 A라. 그럼 어때? 여전히 겹치는 부분 안에 4 들어가는 거 맞지? 4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겠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거라고 해야지. 어렵지 않지? 두 단계로 항상 기억하면 돼. 두 단계로 풀어.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등호 판단해 보는 거야. 나머지들은 그냥 무난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22번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앞쪽 파트 2차 함수 문제야. 허근 갖는데 2차 방정식 허근 갖는다. 바로 보자마자 뭐 떠올라? 아, 판별식 D가 0보다 작구나. 따라서 판별식 반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구나. 따라서 4K제곱 9 K제곱은 4분의 9보다 작다. 잠깐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근 K제곱이 4분의 9다 라고 하면 모든 학생들이 쌤 K는 풀마 2분의 3이라고 할 거지. 따라서 이놈도 작으니까 사이에 껴 있어야겠네. K가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첫 번째 거 구했고, 두 번째 거 갑시다.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데, 자, 실근이야 그냥 두근, 서로 다른 두근도 아니고, 따라서 판별식 D는 얼마? 0보다 크거나 같다 쓸 거지. 왜냐하면 중근도 실근이니까. 따라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이건 뭐 간단하지?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근데 난 지금 뭘 구하고 싶어?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얘도 만족, 얘도 만족이니까 수직선상에 표시할 거지?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 사이, 얘는 빈칸,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대. 색칠,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대. 색칠. 따라서 최종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지. 따라서 답은 2분의 3보다 K, 0은 등호 포함같이.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특별하게 뭐 새로운 내용 다루는 거 전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 보통 까먹어서 그래. 도형 파트. 뭐 중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것들. 자, 일단 우리가 둔각 삼각형 딱 떠올리면 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소리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써야 될 성질이 뭐 어쨌든 제일 긴 게 얘가 될 거고, 뭐 제일 짧은 거 대충 이런 그림이 될 텐데, 우리가 이거랑 비교해서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볼게. 잘 표시가 안 되네. 안 보이니까 이걸로 표시할게. 자, 이거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어? 직각삼각형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그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 떠오르지. 따라서 x 플러스 가장 긴 변의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 합과 동일하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둔각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어때? 뭐가 더 길어? 빗변이 더 길어.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두 번째는, 자, 이건 오히려 삼각형의 정의인데, 삼각형이 되려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자, 이 세 변 길이 가지고 삼각형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지. 왜냐면 삼각형이라는 건 이거 제일 긴 거에다가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솟아야 되잖아. 그럼 이 두 변의 길이보다 이 밑에 거의 변이 어때? 짧아야 되지. 따라서 제일 큰 거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합이 뭐보다? 이거보다 커야 돼. 따라서 x-1과 x의 합이 x 플러스 1,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 어때? 커야 돼. 그치? 삼각형의 정의야.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자, 이제는 x든 x-1이든 x 플러스 1이든 어쨌든 한 변의 길이 아니야. 자, 길이는 항상 어때? 0보다 커야 되지. 따라서 x-1도 0보다 커야 돼. x도 0보다 커야 돼. 제일 긴 변의 길이도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즉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을 최종적인 답으로 구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지? 뭐 그러면 이제는 계산 문제밖에 안 남았지. 그러면 뭐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없어지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 그럼 x는 여기서 0과 4라는 사이 하나 구했고, 그 다음 이거 바로 계산해버리면 x는 2보다 크다 라는 것도 나오고, 이거 계산하면 1보다도 커야 돼, 0보다도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도 커야 돼. 한꺼번에 다 표시할까? 0과 4 사이 1번 답, 2번 답, 그 다음에 3번 답. 띠딩 띠딩. 따라서 동시에 다 겹치는 부분 어디야? 여기인가? 따라서 최종적으로 x는 2랑 4 사이입니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네. 간단하지? 뭐 계산 문제니까 뒤에 거는. 그래서 만약에 삼각형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 세 개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 혹시나 뭐 답에서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것도 가끔 빠뜨리는 학생들이 있거든. 만약에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것도 전부 다 감점 요소야. 이것도 다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뭐 이지피지 할 거고, 481번은 일단은 풀고 이 설명을 듣되, 내가 풀어주진 않을 건데, 딴 것보다 가끔 이제 이런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서, 혹시 그럴까봐 지금 문제만 보면
직사각형이래. 둘레가 30이래.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x, y 이렇게 문자를 두 개를 두는 경우가 생겨.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2차 부등식 연립이잖아? 그러면 부등식 2차니까 우리는 문자 하나로만 구해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y를 문자 x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해봐. 그 표현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둘레 길이는 가로 2개, 세로 2개가 30이라 소리니까 하나씩은 15겠지. 그래서 y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라고? y 말고 넘어가서 15-x로 표현하라 이 소리야. 오케이? 일단 첫 번째 힌트. 자,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힌트라기보다는 함정일 수 있는데, 자, 이거 꼭 잘 읽어봐.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지금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더 길어야 된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표현한 이 두 문자, 가로, 세로를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어야 되니까 여기서 어떤 x는 2분의 15보다 작다라는 뭔가 추가적인 조건이 더 있지. 알겠지? 이거를 갖다가 꼭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그것만 풀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을 거니까 쭉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나름 건 괜찮거든? 자, 다시 한번 볼게. 아까 소리가 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촬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얘가 인수분해를 먼저 시켜야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3이랑 a제곱 되고 지금 a제곱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xx.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가 0보다 작지? 그럼 사이에 껴 있어야겠네. 3과 x. 자, 아까 같이 쌤 a제곱이 커요? 마이너스 3이 커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 왜? a가 2보다 크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 그러면 얘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 9랑 a로 나눠질 거고, 지금 9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지?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0보다 크니까 큰 것보다 더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는 9보다 더 크고 x는 마이너스 a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으면 된대.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야. 절대로 안 겹쳐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고 겹쳐도 되긴 하는데 대신 뭐만? 완전히 그것만 아니면 돼. 즉 정수만 없으면 된다 이 소리야.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지. 하나가 자 2보다 크대. 그럼 하나는 뭐 예를 들어 2.5보다 이런 케이스 봐봐. 자, 이 사이 즉 겹치는 부분 안에 정수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겹치는 부분은 허용해 주겠다 이 말이지. 됐지? 자, 일단은 그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일단 문제 즉 그래프에 표시를 해봐라 그랬지? 일단은 쉬운 것부터 마이너스 a, a제곱. 그 다음에 9보다 크대.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안 만나면 정수해도 당연히 없겠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여기 이런 케이스, 9가 여기. 자, 이러면 어때? 만족스럽지? 자, 근데 이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점점 한번 선을 넘어 볼게. 내가 아까 조금은 겹쳐도 괜찮다 그랬잖아. 그지? 자, 정수해가 없으려면 마이너스 2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자, 그리고 문제 풀이 전에 항상 내가 움직이는 거는 뭐가 움직이는 거야 지금? 변수가 움직여야 돼. 마이너스 3과 9는 얘는 결정된, 즉 정해진 값이라고, 정수라고. 그러니까 얘는 움직일 수가 없지.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돼? 당연히 변수가. 얘가 이렇게 움직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3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만족시키 정수해를 가지려면 반대로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 정수해가 존재하니까 안 돼. 그러면 조금 덜. 이렇게까지는 괜찮지? 이렇게까지는 괜찮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정확하게 여기 탁 포개졌다고 쳐봐.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 이거. 근데 정수는 없지. 왜냐면 마이너스 3도 동그라미
마이너스 2도 동그라미. 둘 다 펑펑 비어 있잖아. 됐네. 따라서 마이너스 A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너무 좋아. 왜냐면 겹치는 부분이 없을 테니까. 근데 마이너스 2가 돼도 괜찮아. 왜냐면 우리 이거 이렇게 돼도 정수는 없으니까. 하나 구했고, 자, 두 번째 여기 갑시다. 일단 얘도 마찬가지야. A 제곱이 움직여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얘가 천천히 이렇게 돼봐. 겹치는 부분 없지. 겹치는 부분 없지. 살짝 겹쳐도 괜찮아. 왜냐면 지금 9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정수가 나온다면 10이 나와야 될 텐데 여기가 10이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만 안 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10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얘가 10이 안 들어가려면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갈 수 있어. 그러면 물론 겹치는 부분이 조금은 생기겠지만 정수는 없지. 따라서 A제곱이 10보다는 작으면 너무 좋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아져도 괜찮아. 됐지? 자, 그러면 정리할게.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부동 방향 바꾸고 힌트 하나. 그 다음 얘는 A 루트 10과 마이너스 루트 10 사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자, 공통된 거 그려보자. 마이너스 루트 10과 플러스 루트 10 색7 색7 그리고 2보다 커야 되는데 따라서 이 부분 말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A의 범위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A의 최소값은 2가 될 거고 A의 최대값은 루트 10이 되겠네. 문제에서는 A의 최대값을 제곱하래. A 최대값 루트 10 그걸 제곱하면 답은 1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자, 오늘의 마지막 챕터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인데 이거는 뭔가 부등식 챕터긴 한데 사실은 2차 함수 느낌이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문제 전부 다 답이 있어. 그리고 그림에 다 답이 있어. 2차 방정식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A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가정을 할게. 두근이 모두 양수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 소리지. 그치? 자, 그림 보고 판단하자. 지금 보니까 두근이 있네. 물론 지금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안 했으니까 두근 혹은 서로 같은 두근, 즉 중근도 포함이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은 이거는 그림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지. 2번은 두근이 전부 다 양수니까 두근의 합, 즉 양수 더하기 양수도 어때?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도 어때?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니까. 됐지? 이렇게 그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지. vs 그러면 두근이 음수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0 입장에서 음수니까 여전히 여기도 두근이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2번 음수 더하기 음수는 얼마? 음수겠지 당연히. 대신에 음수 곱하기 음수는 마마는 뿔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3번 얘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즉 그 말은 너무 겹치니까 이런 식인가 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래. 자, 그럼 이걸 그릴 때 일단은 자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절대로 같은 즉 중근을 가질 수는 없겠지. 그치? 다른 놈이니까. 따라서 1번 판별식 T는 0보다 크겠지. 서로 다른 두근. 2번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 볼게.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가자. 이러면 두 개 더하면 플러스 나오지. 마이너스 3과 1을 가져. 이러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나오지. 어쩔 때는 플러스, 어쩔 때는 마이너스. 그러면 수학적으로 힌트는 쓸 수 없는 거지. 왜? 확정되지가 않았잖아. 너 쓰면 안 돼. 대신에 확실한 건 두 개의 곱은 부호가 다르면 항상 곱하면 음수 나오지. 됐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 알지? 문제에 답이 있는 거야. 이거 절대로 조건이 3개, 조건이 2개, 조건이 이거 이렇게 외우는 거 절대로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쌤, 여기는 아까 D는 0보다 크다라고 썼는데 안 적혀 있지. 그치? 물론 설명을 하자면 즉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가 무조건 어때? 다른 케이스 없이 판별식 T가 0보다 크지. 왜냐면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소리는 무조건 두근을 가지니까. 그치? 자, 근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또 D를 뺀다? 그럴 필요 없고 D를 그냥 그림 보고 떠오르는 거 다 적어도 괜찮아.
이렇게. 알겠지? 적는다 그래서 답이 달라지는 경우도 절대로 없고, 적었다 그래서 감점을 시키는 것도 말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림 보고 적을 수 있는 거 다 적어. 알겠지? 그러면 그래야지 뭔가 통찰력이라는 것도 생기고, 뭔가 수학을 암기로 공부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니까 꼭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런 하나도 볼 필요 없어요. 자,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대. 자, 그러면 자, 이걸 모르다고 이 글자만 봐봐.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고? 그러면 알파, 베타일 텐데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면 여기가 P가 있겠지. P보다 오른쪽이 크다는 소리니까. 자, 또 그림 보고 판단해봐. 두근이 서로 다르다는 소리를 안 했으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쓸 거지? 그 다음에 P를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에서 어디 찍혀? 위에 찍히지, 위에. 위에가 무슨 소리야? 양수라 소리지. 됐죠? 자, 그 다음 3번. 3번은 조금 이 축이 있을 거 아니야. 2차 방정식 축 기억나지?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자. 아무거나. 이렇게 칠까? 자, 그러면 이 축은 우리 축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서 풀잖아.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어디 있어? 뭐보다 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러니까 크다는 소리잖아. 이런 것까지. 됐죠? 말했지? 축이 내가 일정한 기준점, 즉 뭐 어떤 p 값보다 크다. 그 다음에 p 넣었을 때 어디 찍혀? 위에 찍혀. 그리고 두 근 가지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아도 되지? 왜냐면 이렇게 돼도 어쨌든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부를 거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고 친다면 이거는 그냥 공짜로 다 나오는 거라고. 외울 거 절대로 아니야.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잖아. 고등학교 2학년 가서도 그림 가지고 자꾸 떠오를 수 있게, 그 다음 미적분 1을 공부할 때도 이제 그렇게, 즉 그래프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니까 제발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해주세요. 절대로 외우지 마.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이것도 위에 찍히고 두 근 가지고 축이 P보다 작고, 이것도 마찬가지. 두 근 사이에 P가 있대. 자, 그러면 이 글자를 보고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자, 그랬더니 두 근, 야, 사이에 뭐가 있으려면 두 근이 같아지면 되나? 안 되지. 같아져 버리면 사이에 뭐가 없잖아. 사이에 뭐가 있다는 소리는 일단 서로 두 근이 달라야겠지. 그래서 얘는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만 적는 거야. 0이 되면 안 돼. 같아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P 집어넣었더니 어때? 밑에 찍히지. 밑에 찍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함수에다가 P를 대입을 하면 0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밑에 찍힌다 소리지. 그지? 마찬가지 아까 쌤 이거는 판별시티 안 적혀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 말 자체가 뭐야? 얘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 근데 따로따로 계산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됐고. 자, 두 근 모두 PQ 사이에 있대. 오케이. 두 근 나왔으니까 판별시티는 0보다 크다. 근데 자, 이렇게 같아져도 어때? 사이에 있는 거 맞지? 두 근 포함. 그 다음에 P를 집어넣어도 0보다 크고 Q를 집어넣어도 0보다 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 P랑 Q 사이에 있다. 자, 그림 보고 여기 나오는 힌트 스스로 다 생각할 수 있지? 끝났습니다. 바로 문제 갑시다.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아,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놔. 이런 상황이구나. 따라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겠지.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우리 근과 계수한 게 떠올려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0보다 크다. 계산할 수 있겠지? K 범위 나오지? 그리고 판별식 D도 적어볼까? 반제곱 적을게.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에 대한 식, K에 대한 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를 곱도 어때? 양수 곱하기 양수는 뭐 얼마인데? 당연히 걔도 0보다 크겠지?
그럼 여기 A분의 C, A분의 C가 0보다 크다. 이 세 개를 다 만족시키는 K 범위 구할 수 있겠지? 이게 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여기 뭐만 달라져? D는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렇게 보고 그리면 돼. 판베스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두 근 나왔으니까. 근데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소리니까 첫 번째, 판베스 D는 0보다 크다. 두 번째는 부호가 다르니까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얘를 쓸 수는 없지.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음수가 되니까 이거 두 개만 힌트로 써야겠구나. 간단하지? 어렵지 않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그냥 그거고 그냥 뭐 계산 문제니까 푸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힌트를 주고 싶은 게 이런 거. 쌤, 부호가 다르다는 힌트는 봤는데 이 절대값이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가 플러스 1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2란 소리야. 잠깐 우리 잠깐 위로 올라갈게. 여기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이래서 외워서 풀지 말란 소리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외웠다면 쌤 이건데요? 그지? 자, 근데 이것만 써야 돼? 아니야.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데 완벽하게 마이너스 알파, 알파. 지금 이 경우라면 당연히 판베시 T는 어때야 돼? 0보다 크겠지. 서로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베타도 0보다 작다. 이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 내가 원래는 이놈일지, 이놈일지를 몰라서 두 근의 합을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해서 안 적었잖아. 근데 얘는 어때? 무조건 두 개 더하면 항상 얼마야? 항상 0이야. 그래서 얘는 이 조건이 추가가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것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줬어. 절대값이 같다는 게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자, 밑으로 갑시다. 계속 반복이거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자, 그러면 그림 그려. 1이 여기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근이니까 같아도 상관없네. 판베스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1 집어넣으면 어디 찍혀? 위에 찍히지. 따라서 위에 찍혀. 마지막으로 여기 축. 뭐 완전 제곱식으로 반제곱 상수 그대로 붙이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뭐 물론 뒤에 거 이거 완벽하게 적을 필요는 사실 없어. x는 a가 축이지.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많이 공부하다 보면 이놈의 나누기 2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축이거든. 따라서 x는 a. 근데 이놈이 어디 있어 지금? 1보다 크게 있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이거 3개 전개해서 식 찾아주면 되겠네. 딱히 계산 문제는, 계산식은 안 적을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자, 나머지들은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똑같다.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대. 그러면 얘가 R을 블록한 함수인데요. 두 근 사이, 알파, 베타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대. 자, 그림 그렸지? 이거 보고 적는 거야. 자, 사이에 뭐가 있으려면 두 근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판베스 T는 0보다 크다.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식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에서 밑에 박히지. 따라서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야 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이 1번 답이 되겠네. 됐죠? 뭐 계속 너무 안 푸는 것 같아서 한번 풀까? 자, 쭉 전개할게. 4m 플러스 4 플러스 4m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m제곱 플러스 8m이 없어지니까,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자,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그럼 실제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전개할게. 4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로 바꿀까?
2m 플러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 얘가 어떻다고? 0보다 작아야 된다고. 따라서 m 8, 9 넘어가면 마이너스 9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8, 0, m은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한 게 마이너스 9보다 작다니까 우리가 겹치는 부분 어디야? m 마이너스 9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단순 계산 문제라서 내가 자꾸 안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두근 사이에 두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대. 그림 그리자. 0과 2 사이에 이렇게 두근이 옹기종기 있대. 자, 그러면 보니까 두근이지. 같아도 상관없지?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1번, 2번. 0을 넣어도 위쪽에 찍히고 2를 넣어도 위쪽에 찍히지. F0도 0보다 크고 F2도 0보다 커. 그지? 마지막 3번. 축. 아까 이거 축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붙이고 나누기 하면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붙이고 나누기. 얘가 어디 사이에 있어? 당연히 0과 2 사이에 있겠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거 여기 가져오면 되겠네. 이렇게 풀면 답 되겠네. 괜찮지? 어렵지 않고 그림만 그려서 충분히 그냥 뜯어낼 수 있는 힌트들입니다. 할 거 없고요. 자, 여기는 특별하게 뭐 풀 문제도 없고 뭐 대단한 문제도 사실 없어서 여기까지가 2단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2단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결국 정리를 하자면 2단원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파트 있지. 2차 함수가 많이 중요하지. 왜냐면 우리가 시험 이제 이거를 내신 강의로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1학기 중간고사가 2차 함수까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이후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혹시나 내가 2차 함수 개념, 즉 그래프가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잘 안 그려진다 싶으면 앞에 거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결국은 내가 2차 함수만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등식 파트는 되게 특별하게 더 추가가 되는 개념이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꼭 2차 함수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단원이 끝났고 2단원이 끝났으면 바로 3단원이 다음 단원이 보면 경우의 수거든. 경우의 수랑 그 다음에 행렬이 나와. 그치? 완전히 거의 별개야.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안 하고 경우의 수만 해도 사실 되거든. 경우의 수를 안 하고 행렬을 바로 들어가도 돼. 완전히 별개의 단원이다 보니까 1, 2단원 한 세트, 그 다음에 경우의 수 3단원 한 세트, 행렬 한 세트. 이건 되게 쉽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는 너희들이 선택할 수가 없잖아. 선택 과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됐으니까 경우의 수를 심지어 공부를 잘한다는 뭐 이과를 원래는 선택했을 것 같은 학생들도 이제 경우의 수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는 지금 선배들, 이 강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밑으로 들을 거니까 포함해서 고등학교 2학년, 지금 3학년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하는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고 일단은 완벽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라이트한 마음으로 넘어와도 되거든. 그러니까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로 봅시다. 고생했어.